안녕하세요. 책몬스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좋은 책 이야기는 우연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담은 책입니다. 사랑을 할 때 보통 운명처럼 만났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특히 일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특별한 감정을 느낀 일을 두고 우리는 우연이다, 운명이다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운명이든 우연이든 평상시에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을 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책에서 저자는 세상은 모두 우연에서 비롯되었다 라고 하는데요. 보통의 관점에서 나를 볼 때 나는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태어났고, 데카르트가 말했듯이 나라는 의식하는 존재를 의심할 수 없죠. 의심할 수 없기에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내 존재에 대해 특별하다고 여기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미 나의 존재가 익숙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모님의 만남으로 거슬러 올라가 그 이전, 더 이전의 과거 모든 사건들을 헤아려 보면 왜인지 내가 태어난 건 정말 우연이었구나. 어느 하나의 일이라도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세상에 없었겠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원인을 따라 시간적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우연 같은 사건들이 지금의 내가 존재할 수 있었던 모든 우연을 통해 이루어진 종합적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신기하고 독특한 일인 것 같습니다. 책에 나온 우연의 두 가지 의미에 대해 살펴보면, 우연은 뜻밖의 다가오는 일들이다. 이성이나 의도를 벗어나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우연이라고 한다. 즉, 아무런 규칙을 찾을 수 없거나 아무도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 우리에게 우연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이중적 표현의 첫 번째 의미는 비가 올 때 빗방울이 우연한 간격을 두고 창문으로 떨어지는데 그 이유를 묻지 않듯이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혹은 설명하고 싶지 않은 그런 복잡한 느낌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문득 여자친구를 떠올린 순간 여자친구가 전화를 해온다거나 괜시리 어떤 음식이 먹고 싶었었는데 우연찮게 그 음식을 집에서 만들어 놓았다거나 하는 일 같은 경우를 말하는 것 같아요. 특히 기대 밖의 일일수록 놀랍게 다가온다. 물론 어떤 일을 놀랍게 여기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시각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놀랍게 다가오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 속에 담긴 의도하지 않았던 연관이다. 이런 연관이 사건 배후에 깊은 뜻이 숨은 건 아닌지 생각하게 되고, 이를 두고 저자는 우리 뇌가 숨겨진 계획을 찾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운명과 우연을 가르는 건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가 아닌가, 즉 우연에 의미를 더 씌운 것이 운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운명은 이미 결정된 것, 우연은 불확실하다라는 느낌의 상반된 의미를 가지면서도 같은 하나의 사건을 두고 어떤 의미로 해석하는지가 이 둘을 나누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칙을 찾을 수 없는 사건이건 의도하지 않았던 연관이건 우연은 우리가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일이며 바로 그 점이 우리를 매혹시킨다. 의도치 않게 딱딱 맞아떨어져 좋은 일이 생기면 좋지만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건 우리를 불안하게 하죠. 사람은 보통 우연히 찾아온 기회를 긍정적으로 보기보다 기회에 수반되는 위험에 더 노심초사한다고 해요. 물건을 쉽게 얻었을 때의 감사함보다 잃었을 때의 상실감이 더 크게 느껴지잖아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진화 과정에서 인간을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한 신호기제였다 라고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나의 목숨에 위협을 주는 동물 같은 건 없죠. 객관적으로 마음을 놓을 이유가 더 많아도 걱정이 앞서는 건 자연히 그렇게 인간의 몸을 진화시켜 왔기 때문이라고 하니 불안해질 때마다 그럴 이유가 마땅히 없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좋은 지혜가 될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는 지구 각지에서 온 사람들을 만난다. 여행을 하다가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대륙을 오가며 연애를 하기도 한다. 인터넷의 발달로 노동세계도 급변했다. 전에 없던 전염들도 퍼지고 있다. 기술의 폭발적인 진보, 언론의 홍수, 전 지구적인 기업과 국가 간의 연계 등 세상이 점점 복잡해짐에 따라 불확실성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 불확실한 세상에 원시인의 두뇌를 그대로 가진 현대의 인간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품고 살아야 하는 안타까운 숙명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하면 이 복잡한 세상에서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저자는 이런 복잡한
복잡한 세계 속에서 중심을 잡고 태연하게 살려면 우연이라는 현상과 친숙해져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어느 곳에서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우연에 대해 더 잘 알아야 믿기지 않는 일에 대한 의문과 변덕스러운 삶에 무방비 상태로 맡겨져 있다는 느낌을 덜 수 있다고 말입니다. 뇌의 수용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뇌에 저장되는 모든 정보는 우리의 주의, 정확히 말해 작업 기억을 통과해야 한다. 1950년대 미국의 심리학자 조지 밀러는 작업 기억이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얼마나 적은지 보여주었는데요. 그 양은 바로 7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합니다. 뇌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알고 보니 격언이나 속담, 농사에 활용되는 지혜로 우연한 날씨의 변덕을 예측하는 일같이 규칙성을 찾으려 했던 사람들의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사람들은 심지어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것에까지 신빙성 없는 지혜를 동원하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우리는 복잡한 현실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겠죠? 이와 같은 예시로 어떤 남자에 대해 설명할 때 머리와 눈은 갈색, 나와 같은 집안 출신이며 학교도 같은 곳을 다녔고 나처럼 눈썹이 진하고 목소리도 나와 비슷하다 이야기하면 많은 정보를 들려주지만 그는 제 동생이에요 라는 말 한마디보다는 못한 것 같은데요. 이것만 봐도 훨씬 이해가 쉽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연의 법칙은 많은 사람에게 믿을 수 없는 일들을 겪게 한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 일어날 것인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연히 그 당사자가 되면 운명을 예감했었노라고 말하며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생기냐고 전율한다. 우연이라는 것은 모든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고 좋든 싫든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느껴지는데요. 책에서는 다양한 과학적 사실에 대해 설명하며 우연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설명해줍니다. 책에 언급된 우연의 몇 가지 과학적 사실에 대해 살펴볼게요. 엔트로피란 물체의 열적 상태를 나타내는 물리량의 하나로 흔히 일반인들에게 무질서도라고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예시를 들자면 커피에 우유를 탈 때 처음에는 커피와 우유는 별개로 존재하지만 섞은 순간 커피는 곧 밝은 갈색으로 변하고 우유는 모든 방향으로 확산하며 퍼지죠. 이처럼 질서 있는 상태에서 무질서의 상태로 변화한다는 사실은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과정에는 에너지 흐름의 방향이 있고 그 과정에서 변화된 물질은 스스로 처음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는 것을 말해요. 청소를 하지 않으면 방이 점점 더 더러워지는 것처럼 무질서도의 증가는 앞일을 예측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는 걸 알려주는 예측 불가능의 무력함을 알게 해주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우연히 우리는 뒤죽박죽의 길로 인도한다고 해서 우연을 미워할 필요는 없다. 결국은 우연히 역사를 전진하게 하니까 말이다. 앞을 예견할 수 없다는 사실만이 미래와 과거를 구분한다. 우리는 우연의 작용을 통해서만 시간의 흐름을 경험한다. 앞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삶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모든 장면을 이미 알고 있는 영화는 볼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우연이 없는 삶은 죽도록 지루할 것이다. 추가로 흥미로운 내용이었던 불확정성의 원리를 살펴보자면 소립자의 세계, 즉 어떤 양을 가진 입자인 양자의 세계는 우연이라는 것이 물리학의 토대가 된다고 해요. 우리의 예측 가능하다는 익숙한 생각들이 소립자의 세계에서는 통하지 않는 것이죠. 입자는 유령처럼 공간을 돌아다니며 한 번은 여기에, 한 번은 저기에 출몰한다. 저자는 자기 연관성이라고 하는데 저는 영의 이중술린 실험에서 관찰자의 관찰 행위가 빛을 입자 혹은 파동에 관여한다는 내용이 떠올랐어요. 자기 연관성이 작용하는 곳에서는 원자물리학에서처럼 관찰자가 관찰 대상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하니 당연히 예측은 어렵겠죠? 누군가 나의 행동을 예언하려 한다면 그는 나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제 자신에 대한 마음도 어쩔 때는 정말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타인의 마음까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인류의 모든 것은 우연에 빚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연에 빚진다는 걸 생각해보니 세렌디피티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세렌디피티는 의도치 않게 우연히 얻은 경험이나 성과를 일컫는 단어로 완전한 우연으로부터 중대한 발견이나 발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발견이라고 하니 유레카라는 어원의 일화가 떠오르는데
무언가 우연히 깨달았을 때 이런 위대한 발견이나 생각을 한 것도 다 우연히 만들어낸 것이겠죠? 꿈속에서 우연히 꼬리를 물고 동그랗게 몸을 말고 있었던 뱀을 보고 벤젠의 화학식 구조를 발견하는 등 실생활에 유용한 발견들이 모두 우연히 일어난 일에서 얻은 것이라니 새삼 우연을 통해 지금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연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이 중에 찬스라는 것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책에서도 우연은 불확실한 것이기도 하지만 기회이기도 하다. 이 점은 우연의 새로운 관점을 다시금 일깨워주기도 합니다. 행복에 이르는 길은 단 하나. 자신의 의지로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한 걱정을 멈추는 것이다. 우연은 우리에게 많은 발견과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불확실함이라는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죠. 우연히 일어나는 수많은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우연을 인정해야 한다. 어떤 위험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만 이에 대해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이 매끄럽게 돌아가면 우리는 리스크를 더 이상 예상하지 않고 주의 집중력은 거의 잠들게 된다. 변화가 빠른 요즘 세상에서 어떻게 기회를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해 저자는 우연을 행운으로 변화시키려면 집중력이 있어야 한다. 행운은 기회를 깨닫는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때로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가장 좋은 기회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 가치가 없다. 이 책을 보고 나니 뇌과학, 생물, 철학, 심리학 등을 통틀어 설명한 우연에 대한 새로운 관점들이 신선하게 다가왔는데요. 그동안의 우연이란 단어는 우리의 이해를 위해 편하고자 만들어진 단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우연을 현재 세상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의 총체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우연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굳이 힘들게 이해할 필요도 없으며 단순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모를 수도 있고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 우연이든 운명이든 삶이란 건 본인이 최선의 답을 선택할 수 있을 뿐 정답이 없다는 점. 특히 나를 힘들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저 흘러가는 일로 교훈 삼고 현재에 충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에 있어서만큼 작은 것에서도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세상을 보는 눈 가시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